거리와 길이. 거리는 영어로 distance라고 하고 길이는 영어로 length라고 하죠. 거리와 길이의 차이가 뭘까요? 언제 거리라는 단어를 쓰고 언제 길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리는 대상이 두 개야. 길이는 대상이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어때요? 이 동영상을 보는 그대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나요? 당연하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저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을게요.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거리는 두 개를 언급합니다. 두 개를 언급해요. 길이는 연필의 길이, 막대의 길이, 끈의 길이, 도로의 길이, 강의 길이, 해안선의 길이처럼 한 개를 언급해요. 그래서 보통 두 개를 언급할 때는 거리라는 단어를 쓰고 한 개를 언급할 때는 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선분을 생각해 보죠. 선분 AB가 있을 때 이거를 선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선분의 길이에요. 선분은 대상이 하나니까 선분의 길이. 이걸 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선분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자세히 얘기하면 기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수선 딱 내려요. 그러면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선분의 길이하고 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랑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두 개이면 거리라는 단어를 쓰고 대상이 한 개이면 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거리를 얘기할 때 간혹 대상 한쪽이 분명하면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까지의 거리, 한 개를 언급한 거잖아요. 달까지의 거리. 그러면 나머지 한쪽 대상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나머지 한쪽 대상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는 태양까지의 거리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죠. 화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리를 얘기할 때는 대상을 두 개를 이야기하지만 한쪽 대상이 분명하면 한 개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단원에 제가 어떤 단원을 설명할 때 이 거리와 길이를 이야기를 하고 이 단원을 시작해요. 도대체 어떤 단원일까요? 원단원입니다. 원단원. 중학교 3학년 원단원과 고등학교 1학년 원해 방정식 단원에서 제가 거리와 길이를 이야기를 해줘요. 대부분 학생들이 거리와 길이의 차이를 모르니까. 자,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배워요. 원이 있고 원에 현이 있죠. 그러면 현에는 길이도 있고 거리도 있습니다. 현의 길이는 뭐냐면 당연히 이 선분의 길이가 현의 길이에요. 그럼 현의 거리는 뭘까요? 현의 거리. 생략되어 있는 한쪽 대상이 뭘까요? 당연히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에서 현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뭘 배우냐면 거리가 같으면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으면 거리가 같다를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자, 원이 있을 때 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현과 이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원단원에서 거의 처음에 배운 내용이에요. 가장 처음은 아니지만. 가장 처음은 뭐냐면 수선 내리면 2등분 한다. 이 길이랑 같다. 이걸 가장 먼저 배워요. 그리고 중점이랑 연결하면 수직이다. 중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면 수직이다. 이걸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이 내용을 배웁니다.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역으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 이거를 중학교 3학년 원단원 굉장히 앞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은 길이가 같으면 거리가 같구나. 거리가 같으면 길이가 같구나. 이것을 구분해서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현의 길이, 방금 얘기했죠. 현의 길이, 그리고 현의 거리, 방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반지름.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현의 길이와 현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수선 내리면 딱 중점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중점에 떨어지니까 이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의 길이의 절반, 현의 거리, 원의 반지름,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이거 생각을 못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중학교 3학년 원단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 단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현의 길이를 구하라. 이미 반지름은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반복해요. 야, 거리, 길이, 반지름 셋 중에 두 개 알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다니까. 반지름 알아. 내가 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뭘 알면 내가 알 수 있어? 거리 알면 되잖아, 거리. 거리 알면 피타고라스 원리 이용해서 길이의 절반을 알 수 있고, 길이의 절반 아니까 길이 알 수 있지. 진짜 제가 중학교 3학년 애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거리, 길이, 반지름. 학생들이 저한테 뭐 어떤 문제, 쉬운 문제도 쉬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야, 거리, 길이, 반지름 셋 중에 두 개 하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이 그걸 어떻게 이용해요? 설명해주면 그렇구나. 또 막 비슷한 문제 또 물어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거리, 길이, 반지름 셋 중에 두 개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설명해줘. 그렇구나. 그래서 원 단원에서 이 형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문제 뭐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원 단원에서 거리, 길이, 반지름, 현의 거리, 현의 길이, 원의 반지름, 이 세 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단에서 어려운 문제는 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겨. 원단에서 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현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구나. 간혹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반지름, 현의 거리와 현의 길이를 제시하고 간혹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 피타고라스 원리 이용해서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는 동종업계 사람, 이 동영상을 보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탁이니까 이 거리와 길이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바래요. 다만 출처는 말해주세요. 출처는 저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에 관련된 문제를 빨리 풀어요. 자, 지금까지 발키였습니다. 마칠게요.